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968포인트로 잘 마무리했고요. 지금 일단 아직 몸통이 좀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상승 동력은 일단 아직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요게 조짐을 보여야죠. 이게 언제쯤 지수가 꺾일 거다라는 조짐을 보일 때는 일단 십자가, 빨간 십자가나 또는 파란 십자가가 먼저 보이겠죠. 아니면 뭐 파란 몸통 아니면 긴 파란 몸통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긴 파란 몸통까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너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끼리도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장이에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상승을 한다, 엄청 상승한다, 뭐 1000포인트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있거나 하락하는 뭔가, 왜냐면 내가 이제 5G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게 이제 주도를 할 건데, 뭐 아직 주도 안 했다고 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거 할 텐데 그중에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아니면 종목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순환매라는 건 돌아가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코로나 뭐 치료제나 뭐 응압병실 뭐 진단 키트 이런 거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많이 줄이시기 바래요. 물론 코로나 안 끝났죠. 안 끝났는데,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죠. 모든 주식은 기대감에 한 번, 실적에 한 번이에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끝났죠. 이제 실적에 한 번 가주겠지만, 그 실적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아직 뭐 생산을 엄청 해 가지고 다 납품을 해서 뭐 엄청난 실적이 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대감이 끝날 무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치료제나 또는 백신 관련된 주가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건 기대감에 한 번에서 쉬어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런 이제 옥석을 가려 가지고 정말 팔았어, 실적이 나오는 뭐 종목들이 있어. 뭐 SK 사이언스 같은 경우, CMO나 ST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는 CMO 관련주기 때문에, CMO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위탁 생산, 우리 OEM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OEM? 위탁 생산인데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CMO. 그죠? 뭐 반도체에선 파운드리 이런 말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CMO는 위탁 생산, 파운드리도 위탁 생산, OEM도 위탁 생산. 그냥 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뭐 또 주식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가 아직 나오려면 멀었죠. 이제야 셀트리온이 한다고 하는데, 뭐 셀트리온이 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좀 먼 얘기라서, 그거는 조금 나오고, 일단 이미 나온 치료제나 뭐 그쪽에 수혜주를 나오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또 너무 또 많이 올라가 있고, 내년에 사실 3사 합병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변동폭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변동폭이 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동폭이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짜릿한 걸 좋아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불안하면 주식 오래 하기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주식을 일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선침해서 가져가는 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침에 말씀드렸죠. 미리 사서 기다린다. 그죠? 미리 사서. 근데 미리 사는 것도 너무 미리 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있다가,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 키움증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 이따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거를 언제 사셔야 되는 매수 타이밍을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재료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그건 이따가 따로 추가 영상으로 찍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코스닥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승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소식이 좀 솔직히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수 상승이 뭐 1000을 간다, 2000, 뭐 1200을 간다, 코스닥 기준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제 내년에는 가긴 갈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횡보 박스장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횡보 박스냐면, 어, 큰 기준으로 뭐 900은 당연히 900 위에서 놀 것 같고요. 왜냐면 시장에 돈 넘어요. 900에서 뭐 많게는 1100 사이의 밴드로
큰 그림으로 박스를 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더 위로 살짝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밑으로 살짝 갈 수도 있고. 항상 모든 건 파동이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의 이제 한계치가 이제 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종목들이 연태까지는 그냥 뭘 사도 다 올라가는 종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제 같은 장이잖아요. 오늘은 조금 아니었는데 어제 같은 장은 정말 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줍조 클럽에 있는 것도 다 올랐어요. 어제도 다 오르고 오늘도 다 오르고. 예, 그렇다고 뭐 그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다 오르는 장에서는 누가 주식을 해도 다 올라요.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누가 대비를 하느냐, 요게 요게 중요하고, 주도에 대한 주들을 갖고 있어야 하락장에도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장이 내년에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네이버에서 오늘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오늘 일단 개인이 좀 샀죠. 근데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샀고, 일단 어제 기준으로 똑같이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판 양도 얼마 안 되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이게 얼추 이제 합을 맞으려면 어 이게 개인이 사실 이번에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예, 개인이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개인이 샀으니까 비차익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실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투나 뭐 이런 쪽에 금융투자 쪽이나 뭐 기타 법인 이런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해요. 예, 그런 쪽에서 사실 뭐 기관도 하고 있고, 근데 개인은 프로그램 매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개인 매수세나 매도세는 프로그램에 잘 반영을 하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외인이나 기관의 상황을 보고 나서 여기 같이 움직여 버려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개인이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기관이 이렇게 했다는 게, 기관이 딱 뭐 360억만 팔았다는 게 아니라 사기도 샀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썸해서, 그러니까 합계해서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 3억, 300억, 360억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은 안 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샀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냐면, 이 중에 일부의 종목은 갈아탔고 일부의 종목은 매도했고 일부의 종목은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갈아탄 종목도 있을 거고 매도한 종목도 있을 거고 매수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 이제 갈아타기 장세로 간다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정확하게 어떤 종목으로, 예전처럼 막 무조건 가다 이런 거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외인의 흐름부터 볼까요? 자, 외인의 큰 흐름은 일단 원달러에 있죠. 원달러 일단 보세요. 다시 1080원 거의 다 왔죠. 예, 거의 다 여기 사실 우리 저점인, 저는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상향도 우하향도 아니고 그냥, 예, 사실은 뭐 900원이 간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봐야 1050원 정도 갈 것 같은, 1050원에서 1100원, 뭐 115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셔야 될 게, 주식에서 외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이하입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외인들이 이 정도면은 사도 매력적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이 원달러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한테 왜 매력적이냐면, 내가 그냥 주식을 사기만 해도 이미 퍼센테이지로 이득을 얻어. 환을 이걸 환칙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기만 해도 예, 수익이 좋아. 조금만 올라도 더 좋아. 많이 오르면 더 좋아. 누가 안 하겠어요. 예, 그죠? 특히 외국인의 기관의 자산운용, 특히 아시아계의 그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 아시아 쪽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뭐 이머징 마켓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런 마켓 시장들이 있어요.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등등등,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일본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종목, 중국 같은 경우 뭐 상해 뭐 여러 지수들 있죠. 그런 지수에 패시브 투자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는 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달러 가지고 뭐 사겠어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당연히 사겠죠. 제일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뭐 5G 관련해서도 유명한 거 뭐 SK텔레콤 이런 거 사겠죠. 그 다음에 뭐 철강 좋다 그러면 포스코 사겠죠. 예,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지수 선물을 좀 봐줘야죠. 어쨌든 빅스 지수를 계속 안 볼 수 없어요.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마치 요렇게 우상 큰 그림에 우상향할 것 같이 받쳐주고 다시 올라가지만 제가 봤을 때 우상향할 것 같진 않고요. 결국은 요 지점이 중요하죠. 요 지점. 나중에 이따 올라가긴 갈 것 같은데 28이라는 수치에 뚫고 올라가면 이건 정말 우상향할 거고 여기서 맞고 내려오면 박스로 요렇게 박스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좀 박스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악재가 따로 없어요. 일단 트럼프도 일단 사인을 했고 부양책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백신을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있고 뭐 배송도 뭐 하고 뭐 배송도 뭐 잘 된다고 하고 있고 뭐 등등등 뭐 이슈가 그렇게 크지 없어요. 부작용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지 않고 그냥 뭐 중간에 어지럽다던가 뭐 약간 뭐 어디가 안 좋다던가 기절을 했다던가 뭐 이런 건데 사실 생각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수준이다 라는 거고. 자,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왜 또 살 수밖에 없냐면 올해 물량을 많이 던졌잖아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증권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그냥 할게요. 일단 내년 신년에 1, 4분기 이제 종목 담아야 될 거잖아요. 물론 12월에 일부 담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반도체도 담고 5G도 담았고 2차 전지도 담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네페스 같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도 저는 엄청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게 5번의 박스 장세이고 기관이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런 종목을 그렇게 많이 보였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종목을 올리지 않을 거면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사고 언제 올리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은 언제 사고 언제 올리냐가 문제인 거지. 사실 오늘 네페스가 21% 같은데 장중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어버브 반도체는 진즉 같죠. 예, 사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 약간 가볍고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해서 그런 거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ECU라고 해서 좀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가 딥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가전제품에도 요즘에 CPU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 유닛이 들어가거든요. 일렉트로닉 프로세스 유닛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잘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가전제품에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선만 들어가고 뭐 약간 뭐 스위치 형식만 들어가고 뭐 저항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화면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뭔가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뭐 집저배로들이 들어가요. 그게 몇 개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이제 PCU나 이런 것처럼 아니고 간단한 수준.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ECU가 들어가는 20년이 넘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뭐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약간 시스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기밥솥, 뭐 IR 뭐 칩 뭐 이렇게 들어가서 막 광고하잖아요. 땡땡 뭐 쿠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다 이제 사실 집저배로에 시스템 반도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의 대표고 제일 뭐 점유율도 높은 게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갔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가전제품의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전제품이 회전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예, 회전율이 가장 높은 건 PC, 모바일 이런 기기이고 각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돼서 시스템 뭐 CPU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반도체, 메모리 아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뭐 퀄컴 칩에 뭐 이런 칩 같은 것들 뭐 그죠? 그다음에 ARM 칩 같은 것들 이건 다 시스템 반도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나중에 한번 하고 그런 이제 것들의 사실은 일부는 대장이다라고 하는 네페스였는데 오늘 많이 갔죠. 네페스 아크도 상장을 하고 했는데도 뭐 21.3443%가 갔네요. 상당히 많이 간 거죠. 엉덩이 무거운데. 예,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관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뭐 사실 종류가 많아요. 5G도 뭐 안중기 관련주, 통신사 관련주, 그 다음에 유성 관련주 뭐 많다 그랬죠. 똑같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관련주도 뭐 소부장이라는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그죠? 사실은 뭐 네페스는 패키징 대장이죠, 그죠?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 뭐 이런 뭐 대장들이 있죠. 그 다음에 테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후공정, 테스트 뭐 이런 관련 주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실은 요즘에 예전에 하고 있는 불화수소 관련해서 뭐 시가객 뭐 이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게 돌아가면서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그게 한 반도체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시작은 무조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해요. 램 쪽에서는.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그게 먼저 시작하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비메모리 대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제 위에 넘어갔으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걸 순환매 종목 내 그러니까 섹터 내 순환매라고 보통 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얘기가 기네요 오늘. 기관이 내년에 어쨌든 시작을 알리는 거를 배당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1월에 가면 더 사겠죠. 왜냐면 결국은 1, 4분기 실적 내야 돼요, 얘네도. 얘네 이제 기관은 다급해졌어. 물량이 없어요. 이제 12월에 산 거 외에는 물량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도 통계를 한번 내긴 할 건데 전체 올해 2월부터 제가 언젠가 한번 발표할 거예요. 2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뭐 금액은 상관없고 매수 우위, 매도 우위 날짜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 카운트가 몇 대 몇인지 좀 볼게요. 예, 물론 비중도 사실 디테일하게 하면 비중도 알아야 되고 할 텐데 일단 그냥 대충으로. 근데 제가 저번에 얼추 해봤는데 정말 매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량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러면 2021년에 기관이 쳐다보면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 왜? 얘네는 실적 안 나면 다 잘리고 성과급도 없어요. 평가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는 성과를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900, 뭐 5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900, 뭐 50포인트가 넘어가서 뭐 1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그래서 1000포인트가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관은 일단 매수를 하면 그냥 사지 않거든요. 꾸준히 종목이 오르든 종목이 하나든 그냥 사는 거예요. 결정하고 사. 그러니까 종목의 차트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걔네는 그냥 결정하고 사요. 예,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특정 시점에 얼마만큼 비중을 사야 된다고 결정을 하면 그냥 나눠서 사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처럼 야 오늘 저점이니까 사 이런 고민 안 해요. 왜냐면 얘네가 자산 운용하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거를 잘 일이 그렇게 막 정말 칼각제듯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회사는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물량이 없다는 기준으로 기관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사야 돼요. 왜냐면 자기네들 3분기에 어쨌든 3분기 끝나면 실적 발표 자기 개인 실적도 해가지고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뭐 분기별로는 안 하겠지만 월별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네들도 뭔가 포트를 연초에 담아야 뭐 여름부터 팔고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랑 똑같이. 예, 그러니까 내년에 살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외인은 환달러가 좋아, 원달러가 좋아, 그리고 환율이 좋아. 안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미국 내에 달러가 너무 많아요. 달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달러를 너무 많이 흔히 말하는 이제 양적 완화, MMT 뭐 이런 거죠. 그런 기준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강해서 환율이 좋은 게 아니라 걔네들이 달러 약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도 사실 의미가 없고 이제 달러가 사실은 별 의미가 있어? 막 약간 이런 의미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알고 계시는 게 그래서 달러를 소진을 해야 돼.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외국인의 매력이 달러를 자국 내에서 소진하면 이미 찍어낸 달러가 자국 내에서 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자기 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달러가 밖으로 돌아야지 미국 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돼요. 그러려면 가장 달러가 언제 나가겠어요? 수출할 때하고 투자할 때밖에 더 있어요? 달러. 물건을 살 때 달러로 주잖아요. 근데 물건을 무작정 살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사실 자국 내수 시장이 잘 돼 있는데 무조건 사면 내수 시장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이렇게 약간 유치도 하고 또는 달러 대 엔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요. 채권도 서로 국가별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은
한국 시장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아시아 시장보다 브라질 시장보다 사실은 뭐 너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거죠. 중국 시장은 약간 발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거기는 약간 뻥카의 나라 아닙니까? 뻥카, 거짓말하는 나라, 그죠?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금융 자산 쪽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ATM기라고 하는 한국에 1차 투자를 하는 거죠. ATM기라는 게 한국에선 금융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돈을 뺄 수 있어서 ATM기라는 별명이 있죠. 예, 그럼 어쨌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당연히 매력적, 기관도 매력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아우 20분 안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자, 기관이 그럼 뭘 샀나 오늘 볼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 당연히 샀겠죠. SD 2차전지,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네이버 비대면 관련주. 이 네이버를 슬슬 사기 시작하네. 오, 그죠. 꺾고 올라가려나 봐요. 예, 엉덩이 무거운 주식이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자, 보세요. 내년에 일단은 외인이 사기 시작했죠. 그럼 기관은 일단 팔았어요. 그럼 기관 아직 포지션 안 들어왔죠. 하지만 언젠가는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관심 종목이다라는 거죠. 내년 준비하는 거예요, 다. 현대모비스는 뭐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2차전지, 아니 저기 전기차 뭐 등등 포스콘 철강 뭐 관련된 거고. 자, 선물 인버스 사서 오늘 좀 물렸겠죠. 그죠? 예, 오늘 하락한다고 제가 인버스 사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버스 또 샀는데 얘네 또 샀어요. 언젠가 한번 더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데 얘네도 겁나서 못 던지나 봐요. 이제 큰일 났네 얘네. 진퇴양난이네 지금. 예. 기관하고 웨이는 진퇴양난이에요. 자, NC소프트 게임주 알고죠. 한국전력은 저가 좀 한번 소개를 나중에 한번 좀 할까 생각해요. 예, 요거는 월봉상 큰 흐름의 종목이 같기 때문에 월봉의 큰 흐름이면 1차, 2차까지 갈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예, 한 2년 생각하고 2년 적금 보신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45,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한국전력 영상 찍어드릴게요. 뭐 LG전자, 뭐 HS건설, 뭐 보편적인 거네요. 예. 호텔신라가 중국 관련주인데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는 택배, 사마콘덴서는 여기 야 얘도 좀 가려고 좀 저 월봉상 볼까요? 이 코스피는 제가 월봉을 보는 이유는 코스피는 좀 흐름이 커요. 코스닥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을 자주 보거든요. 큰 흐름으로 약간 보거든요. 예. 얘가 MLCC 전기차 둘 대한데 MLCC는 나중에 한번 찍어드려야 되겠네. 예. 적층 세라믹 적층 콘덴서인가? 아, 제가 저도 이제 하도 많은 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자가 딸립니다. 죄송합니다. 코스닥 볼게요. 저희는 코스닥 전문이니까. 동진 세미컴 캠 우리 항상 아는 것처럼 그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반도체 전공정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럼 전공정, 후공정, 뭐 테스트 패키징 뭐 하나마이크로가 제가 이 후공정인데 그죠? 아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그죠? 예, 후공정. LB 세미콘도 반도체, 네페스 와 진짜 시스템 반도체는 오늘 진짜 갔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몇 번입니까? 몇 번에 제가 4만 원 뚫을 거라고 이렇게 5번 이번에 뚫나요? 했는데 뚫었어요. 기관이 뚫어졌습니다. 예, 기관이 물량 다 가져가고 근데 여기 기준 보시면 아직 물량 절반밖에 안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절반을 매도, 만약에 아직 갖고 계시다 그러면 장 보시고 절반을 매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DNC 미디어 절반 매도한 것처럼. 자, A스토리 또 가고 있죠. 예. CS 베어링. 그러면 우리 동국의 센시 좀 더 담아야 되겠다. 예, 보고 지금 오늘 8,000원 좀 갔는데 8,000원 좀 아래로 가면 가야 되겠다. 뉴 앤 아까도 얘기했처럼 뭐 스튜디오 드래곤, 뉴 펜엔터, 뭐 엔터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가고 있고 DNC 미디어 제가 하고 있죠. 참, 제가 뭐 맞췄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맞춘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뭐 이 기관이 뭘 매수하는 걸 보고 나서 아니 사실 이게 스튜디오 그 뭐지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연관해서 말씀드린 거지 뭐 제가 뭐 맞춘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가는 겁니다. 그죠? KH바텍도 계속 좀 사고 있네요. 저 사실 말씀드렸죠? 저 좀 샀어요. 진짜 조금 샀어요. 추천을 안 드린 이유가 추천을 드리려면은 이거는 좀 꺾여야 돼.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조금 꺾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있으면 CES를 하죠. 연말에, 예, 연말이네. 연초에 CES 하는데 CES 관련 때문에 제 생각엔 좀 갈 것 같긴 한데, 한 번 가고 좀 조정 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말 폴더블 나올 때 CES는 대표적인 저 기대감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갈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솔브레인 반도체, 그렇죠. 신성 델타 테크이 뭔데 상한 것 같지? 아, 전기차 이런 데가 이런 게 있네요. 유닛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고, 뭐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종목도 EGX DDO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 만들어. 이게 근데 제가 뭐 아니, 제가 찍었으니까 가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저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시죠? 예, 예,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예, 비나텍도. 자, 비나텍도 지금 오늘 갔다 왔는데, 지금 오늘 사실 제가 팔라고 따로 말씀 안 드렸죠. 이거 전고점, 어딨냐?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전고점 일단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까지 그릴 거냐? 여기까지 그리겠죠. 여기까지 그립니다. 여기가 전고점 딱 맞잖아요. 여기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비나텍 무료 몇 번 샀죠? 한 번 샀나? 두 번 산 것 같은데. 기다려 봅시다. 예. 뭐 조정하면 그때 모아 갑시다. 덱스터도 말씀드리고, 덱스터가 요즘에 조금 안 좋은 이유가, 덱스터가 요 지분을 좀 처분했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휴젤이 좀 보이네요. 휴젤을 조금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얘는 좀 조춘할 만한 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이 정도만 볼까요? 뭐 반도체, 뭐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가 역시 강했네. 서울 반도체, 뭐 CSB 역시 뭐 또 담고, 저기 뭐지, 풍력 담고 있고, 그렇네요. 네, 엔터테인 담고 있고, 5G 담고 있고, Y솔, 그죠? 뭐 등등등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웨인 볼까요? 웨인 봅시다. 웨인 코스닥. 동진세 미키움 네페스. 야, 쌍끌이. 감사합니다. 자, NH 사이버 결제 이거는 사실은 왜 지금 살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큼 사실 이미 올라서 시간을 버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살까요? 이거는 이제 실적이 관련된 거죠. 뭐 지금 사실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당연히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사실 카카오페이로 많이 결제도 하고 있고 뭐 네이버페이인데 어쨌든 페이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카카오페이냐 네이버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택트 결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배달앱 관련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배달앱은 뭐 따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고 CS배로 똑같이 사고 있네요. 예, 뭐 이런 공시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서울반도체, 삼천당, 휴젤 똑같이 휴젤 웨인도 사고 있고 참 그건 사고 있고 DNC 미디어 쌍끌이 있고 자 에이프로바이오는 이런 거는 일단 하시면 안 되죠. 뭐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왜 하락되는지 아세요? 재료가 있든 없든 간에 요런 걸 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갭 상승하잖아. 하나, 둘, 세 번. 이 갭 상승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갑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야 가요. 예. 그러면 이때 이게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죠? 갖고 계신 분들 좀 죄송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갭이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갭 다 메우고 나서 시간이 가면 첫 번째 갭 여기서 이렇게 좀 가면 여기서 삐쭉 하다가 돌파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돈 있으신 분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뉴 똑같이 갖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요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카메라라는 게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PNE 솔루션 뭐 대표적인 뭐 2차전지 관련주죠. 한때 이게 좀 잘 나갔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었는데 RF텍도 마찬가지고 세틀뱅크가 똑같이 그 아까 얘기했던 NH 사이버 결제 관련주죠. 나이스 정보평가 똑같고 기관은 약간 간편 결제 쪽으로 좀 갔네요. 피로픽스도 예, 가는 거 보니까 얘는 진짜 카메라 뭐 OLED 뭐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고 있나 봐요. 자, 에이텍 이거는 원래는 이게 성남의 에이텍이 약간
그 사무 전자기기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재명 테마로 아마 될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테마 여기 올랐고, 지금 여기가 싸다고 바닥 다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돌파가 나와야 돼요. 어떤 돌파냐?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 요렇게 돌파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추세 상승 하락이 상승이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왔죠? 가면 안 된다. 예, 이거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몰라요. 그거는 여기 있는 갭은 다 배웠어요. 여기 있는 갭은 다 배운 것 같아요. 요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배운 것 같고, 여기가 이제 1차 저항이고, 여기도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재명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만약에 정 들어가시려면 추세 상승을 우상향으로 돌릴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자, 뭐 디지털 조선, 이게 홍종욱 관련주거든요. 홍종욱 관련주 가네. 홍종욱 관련주. 정치 테마주가 좀 가네요. 예, 뭐 서현도 가고 있나? 서현도 샀나? 왜 외인이 갑자기 정치 테마주를 가지? 어쨌든 살 게 없었나? 예, 여러분들 제가 왜 살 게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니슨도 외인들 샀나 보니까 동국 SNC도 좀 샀나? 우리의 동국이 그죠? 왜 7,000원대 안 샀냐? 아니 상승한 거 보고 안전빵으로 사야죠. 여러분들 안전빵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조정 오는 걸 보고 사야지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돈은 소중하니까요. 와, 오늘 30분 봤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일단 중시고 내년 정리를 좀 마지막에 좀 하면 일단 내년에는 당연히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력적인 장이 될 거다. 근데 지수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종목 장세가 될 거고 그 종목에서 주도하고 있는 주들 갈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이 끝났죠. 내일은 장이 안 열리죠. 예, 오늘 2020년 코로나로 사실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 힘들었을 거라고 하고 여러분들 찬스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 정말로 어떤 종목들을 담을까 옥석 같은 종목들 한번 고려해서 한번 포트를 다시 구성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